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여야가 7월 16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 논의가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사고의 진상규명보다는 유병헌 씨 변사체 발견, 유 씨의 장남 대균 씨 검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가능할까라는 걱정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특별법에 따라 꾸려질 조사기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호중 교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새누리당의 논리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간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 이는 형사법 체계 또 나아가서는 헌법 체계까지 흔드는 것이다. 이런 주장하는데요. 이 새누리당의 이 주장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무슨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 태도도 굉장히 좀 불성실한 그런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전례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 과거에 우리 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든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수사권을 주지 않았었고, 예. 이런 거를 이제 전례라고 보는 것 같고요. 다음에 수사권 기소권은 이제 경찰과 검찰이라고 하는 행정부서의 어떤 전속 권한이다. 근데 이거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그런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는 것은 민간인 즉 개인에게 어떤 수사권을 부여하는 게 돼서 이게 이제 법 체계를 교란시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서 꾸려지는 조사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해도 문제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새누리당의 주장이 왜 잘못됐다고 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그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헌법을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 같은 이제 권한을 누구한테 주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헌법이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예. 강제 수사에 관련해서 이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 규정은 물론 이제 헌법에 있으니까 지켜야 되겠지만 그 외에 수사권,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는 헌법이 특별히 어떤 제약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입법적인 결단에 의해서 충분히 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특검을 여러 번 실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 특검을 보면 민간 변호사 중에서 이제 일정 경력을 가진 분들을 이제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그 특별검사한테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거든요. 이 국민청원으로 이제 4.16 특별법안이 청원됐는데 여기에도 규정이 유사합니다. 그 상임위원 중에 한 분을 이제 특검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죠. 예. 그러면서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을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수사권을 주는 형태이고 이거는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계속 해왔던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어떤 특별검사의 권한을 주고 수사권, 기소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상설특검을 포함해서 그냥 특검 정도만 해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주장하는데
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특검이나 특별법상의 수사권 또는 기소권에는 뭐 차이가 있습니까? 네, 다르죠. 예. 지금 새누리당은 이제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을 이제 분리시켜서 진상조사위원회는 그냥 조사 권한만 주고 특별검사를 별도로 이제 설치해서 특별검사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도록 하는 이제 그런 구도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원래 이제 그 국민청원으로 했던 4.16 특별법안의 취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범국민적 참여 속에서 구성하면서 그 안에 이제 제1소위원회를 이제 특별검사로 하는, 그래서 진실규명을 담당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근데 왜 그런 식의 그 특별법을 제안을 했냐 하면, 이 세월호 사건은 과거에 우리가 특검을 실시했던 사건들하고는 다릅니다. 과거에 특검을 했던 사건들은 수사 대상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세월호 사건은 우리 뭐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뭐 가장 이제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부터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또 국정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규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 수사가 필요하면 또 수사로 연결돼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진상 규명과 수사가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위원회 안에서 어떤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가는 게 이 세월호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를 분리하면 진상조사위원회는 강제적인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뭐 우리 국정조사에서 보듯이 뭐 사실상 진실규명을 할 거라고 뭐 예상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거의 뭐 무기력한 기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현재 진행 중인 국조특위가 사실상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하고 똑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검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특검은 또 뭐 수사 기밀이니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굉장히 좀 밀행적으로 하고 국민들과의 소통 없이 이렇게 그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는 구도가 되고, 또 수사 대상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어떤 이 참사의 진실규명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또 기존 특검 제도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부분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예. 이제 그 특검은 과거에 개별적인 법으로 사건마다 제정했다가 지난 3월에 이제 특검에 관한 일반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 일반법에 의하면은 이제 국회 산하에 이제 특검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청와대, 뭐 국정원도 다 조사 대상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렇게 임명되는 특검이 과연 독립성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주장은 어떻습니까? 특검을 하되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는 여당 쪽에서 나왔지만은 또 그것도 아니다라는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그 어떤 조사의 공정성 이런 부분은 좀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아마 이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이제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를 분리할 때에 최소한 특검 추천권은 야당 내지는 이제 유가족 대표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안을 가지고 협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그렇게 되면 뭐 상대적으로 이제 특검의 어떤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가 분리되는 구조로 가면은 예. 진상조사위원회는 굉장히 무력화될 것이고, 특검은 이제 밀행적인 수사를 통해서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참여나 소통이 단절되는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뭐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주장하면서 지금 특별법 제정을 사실상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뭐 청와대, 뭐 국정원 등등 뭐 이 국가의 소위 이제 그 권력 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렇게 조사하는 게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조사 자체가 싫다는 걸까요? 아니면 조사받으면 뭔가 큰일이 나기 때문에 싫다는 걸까요? 큰일이 날 가능성도 뭐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거를 이제 가급적 이제 그런 어떤 좀 뭐 비리라든지 어떤 부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뭐 드러나는 것을 뭐 일단 가급적 좀 회피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사고 진상규명과 관련한 여러 의혹 중에 한 가지 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무려 한 7시간 동안 대면 보고도 받지 않았고 또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김기춘 비서실장조차도 모른다 이런 국회 그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특검 수준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가능할까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분명히 필요한데, 이제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을 분리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특검이 과연 그런 거를 조사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특검은 범죄 혐의를 놓고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진상조사위원회와 분리돼서 설치가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어떤 특검이 명확하게 이것을 수사 대상이다라고 포착해서 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진상조사위원회 안에서 일단 다양한 의혹들을 규명하고 그 과정 속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그 시간 동안에 어디서 뭘 했냐, 비서실장은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들을 좀 규명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또 수사로 연결되고 이제 이런 유기적인 구조를 가지고서 진실규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며칠 전 전국의 법학자 한 230분 정도가 성명을 냈습니다.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나 이런 게 법적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어떤가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법 전문가들의 의견, 이 특별법 유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정해도 문제없다. 이런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 월요일 날 전국에 이제 법학 교수님들 230명이 같이 이제 법학자 선언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예.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파악하기에는 현재 우리 법학자분들의 다수는, 현재 그 특별법안의 이제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사법체계를 뭐 흔드는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뭐 헌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법학자 선언이 요번에 이제 230명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법학자 선언의 과거의 예에 비춰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예. 그만큼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 뭐 이런 요구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뭐 여러 가지 좀 근거 없는 이유를 대면서 계속 회피하고 외면하는 행태, 뭐 여기에 대해서 전공자로서 법학 교수님들이 좀 엄중하게 경고한다는 의미가 좀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뭐 유족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그런 발언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의 주호영 의원요. 네. 이번 세월호 사고는 교통사고다. 그런 인식으로 좀 접근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좀 파문이 일었는데, 안타까운 건 또 주호영 의원이 판사 출신입니다. 또 법을 전공을 했고요. 네. 예. 법을 하시는 이 교수님 입장에서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 뭐 주호영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통사고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보면 새누리당이 아예 당의 지침으로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이 이게 교통사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지침 하에서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미 뭐 지난 3개월 동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적됐듯이 세월호 참사는 이 기업의 어떤 무분별한 이윤 추구의 문제, 또 저 정부의 어떤 초기 대응에서의 그런 무능한 대응들, 또 관피아라고 하는 어떤 그
관료와 기업의 유착의 문제, 또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했는가,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하고 좀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제 배경이 돼서 발생한 이게 국가적인 대형 참사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교통사고다라고 가는 거는 결국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고요. 뭐 교통사고 정도를 가지고 무슨 특별법을 만드냐라고 하는 태도로 결국 이어지게 되고, 이거는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요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제 그런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 특별법 제정에 가장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아마 유가족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논의는 어쨌든 여야 간의 협상을 중심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교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유족들의 입장대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진상규명에 그래도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9일에 이제 그 4.16 특별법안을 국민청원을 했는데요. 그 특별법안을 만들 때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대책위원회의 이제 유가족분들의 의견,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의 그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 또 법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이제 종합이 돼서 예. 가장 진실규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그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나온 안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런 진상규명보다는 뭐 대학 특례 입학 같은 뭐 이런 어떤 특혜를 주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지금 뭐 합의를 하고, 오히려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서는 뭐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지 않고 특검을 별도 설치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거, 저는 이것이 국민들의 어떤 요구와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좀 정치권이 제대로 받아서 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정치 상황이 이 특별법 제정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당초에 정치권은 이제 7월 16일까지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이미 어겼고요. 재보선 결과가 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상당히 영향을 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제 진실규명 또 특별법 제정의 요구를 하나의 이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 이 재보궐 선거의 이슈로 좀 내걸고 선거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야당에서 이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좀 승리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이제 그 특별법 제정,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이 이제 그 상당한 어떤 정치권에 대한 압력으로 좀 작용한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저는 뭐 그런 뭐 관점에서 이번 총선 총선이 아니라 이제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어떤 방향으로 정치적인 절충이 이루어질런지 상당히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뭐 제 입장에서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세월호 특별법의 어떤 향배나 모양새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뭐 이것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사는 저는 여야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께서 저는 요구하고 또 합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다면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권에서는 이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위한 이 국가적인 과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일종의 좀 헌법적인 책무를 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려면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과 좀 참여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호중 교수님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